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까 비과세에서 맨 위에 23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아까 1세대라는 개념은 간단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게 합산수 할 때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무조건 합산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하거나 할 때는 아까 어디에 그냥 주민등록상이라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름 물으면 안 되고 주민등록상에 가족 구성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어야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단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02번에 보면 국내 소재 1주택 요건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주택을 양도하면은 건물이잖아요. 건물인데 그럼 건물을 양도하면 어찌 돼요? 주택이랑 건물이 양도되면 그 밑에 땅까지 비과세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주택이랑 건물이 비과되면 건물만 비과되는 게 아니라 토지까지도 비과됩니다. 근데 그 토지 부분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는 거죠. 도시지역 내냐 도시지역 밖이냐 하는 거죠. 그럼 도시지역 내는 5배까지 되고요.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되는데 우리가 그 도시지역 밖이라는 범위는 어디냐는 거죠. 도시지역 밖이라는 범위는 행정구역 명칭이 군, 업, 면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에 있던 도시지역 밖이라는 거. 됐나요? 어느 지역? 군, 업, 면. 기장군은 도시지역 밖이다. 울주군도 도시지역 밖이다는 거죠. 그 지역은 부수 토지를 몇 배까지 된다? 10배까지 주택을 보죠. 그럼 그 부분을 초과되는 부분은 주택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장기 보유 특별도 못 받겠죠. 세금이 많겠죠. 근데 대부분 다 10배 범위, 5배 범위 안에 다 들어가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깁니다. 나중에 처음에 땅을 받았는데, 과거에 농지였어요. 이 농지가 대로 전환된단 말이야. 그럼 면적이 크겠죠. 그럼 이자체를 하려니까 좀 안 되잖아. 그럼 대가 전환돼서 주택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 그러면 건물 부분은 조금 적게, 그리고 도시지역 내는 5배까지 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이 논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된다는 거죠. 뭐 별거 아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네? 농지가 대로 전환될 때는 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경우나 하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 분필할 때도 그만큼 분필할 수도 있고 그냥 분필 안 하고 그냥 전체 주택 건물 진다면 전체 비과세 되니까 비과세를 만들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분필 할 필요 없죠. 그런 논리일 때 이 내용이 또 한몫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할 때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럼 주택을 취득하면 6억 이하인 것을 유상 취득하면 1%예요. 취득세가. 그럼 주택이 아닌 것을 취득하면 몇 프로일까요? 네, 4%입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4.6%고요. 그럼 일반 주택을 취득하면 1.26 정도 돼요. 1.2 정도 나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자, 그런데 우리가 단독주택은요. 단독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구분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는 건물도 층별로 나눠서 소유권을 나눌 수 있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단독 소유자도 단독주택도 뭡니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지금 요 위에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소유자가 달라. 그럼 주택은 그대로 있고 땅이 있어요. 땅만 경매가 났네요. 그 땅을 경매 입찰가 내가 경락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땅만 샀잖아요. 그럼 세율이 얼마일까요? 이거는 주택에 이용되는 땅이잖아요. 그럼 주택의 부수 토지니까 이걸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취득세는 얼마? 1%, 부가세 포함 1.2% 내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구매하는 사람은 그거 뭔데? 네? 주택으로 봐주는데 파는 사람은 내놓은 사람은 이 다른 주택이 없어. 이 주택 건물에 의한 부수 토지고 주택에 의한 부수인데 이 주택 자체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주택 소유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어요. 알겠나요? 그게 땅이라. 땅이 양도했다. 비과세 되나요? 안 됩니다. 양도는 주택 건물이 양도돼야만이 땅이 비과되는 것이지 땅만 양도해서는 비과세 요건이 안 된다고요. 의미 알겠나요? 취득할 때는 네? 주택이 있는 땅을 사면은 그거는 주택으로 봐서 취득세가 적용되는데 팔 때는
주택 건물이 팔려야만이 그 땅이 B가 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요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부부싸움 나는 게 있어요. 부부싸움 나는 거. 자, 5번 가보죠. 공동 소유한 1주택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집에 오면요, 제발 좀 밖에 있는 일은 저거 원혼 좀 하세요. 우리 부부싸움 나는 이유가 왜 싸움 나요? 대화가 없으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왜? 대화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 자존심만 싸우는 거잖아요. 대화가 있으면 싸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냐? 공동 소유한 1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하나인데 이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그럼 누구의 주택을 오느냐 말이죠. 각자 1주택입니다. 주택은 하나가 있는데요. 이 하나가 갑과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70% 지분인데 이 사람은 30% 지분이다. 지분 관계 없어요. 가액 관계 없어요. 우리가 주택이라는 개념은 내가 지금 뭐냐 뻥 차니까 넘어질 것 같더라도 일단 주택 건물이 서 있으면 그 자체가 10만 원짜리라도 주택이야. 1주택 수에 들어간다고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수 개념을 따를 때는 가액이 적은 거는 주택 수에 안 들어가 그게 아니야. 무조건 서 있으면 무조건 주택이야. 그리고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지분이 많은 자의 한 주택이야. 이게 아니고요. 각자 1주택자입니다. 각자. 그럼 이 두 사람이 친구간입니다. 친구간이면 갑도 1주택 소유하고 을도 1주택 소유하고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면 갑이 자기 집이 가니까 또 다른 주택이 하나 있으면 2주택자라고요. 무슨 지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벨로에 있는 친구들 어울려가지고 주택 한 개 샀는데 기존에 아파트가 있었어. 아파트에 있는 친구들 어울려가지고 뭐 한 10명이 어울렸어. 10명이 어울려 공동 매매를 했는데 그 지분이 나는 친구들 뭐냐. 야 우리 돈도 좀 그냥 한번 투자해보자. 했는데 자기는 200만 원 던졌어. 200만 원만. 뭐 200만 원 던졌는데 뭐 신경 쓰겠느냐.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주택 팔아버렸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자기는 뭡니까? 비과세 된다고 신고하고 가만히 있어. 비과세 받을 신고도 안 해도 되거든. 자기는 안 하고 가만히 있어. 1년이 지난 후에 날라옵니다. 네? 세금 냈어요. 그때부터 따지지.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지. 몇 년 보유, 10몇 년 보유하다가 양도한 주택이가 자기는 순전 다 비과세 된다고 했는데 팔아버렸어. 그 나중에 본인 배우자 명의로 공동 소유주택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나지. 칼굴 난다고 집에. 사소한 거라도 조금 말을 하는 사람이 좋죠. 특히 재산적인 문제는 숨기는 게 아니고 특히 주택 문제는 알겠나요? 그래서 공동 소유한 거는 무조건 각각 1주택. 그러면 요거 보세요. 각각 1주택인데 우리가 요거를 보세요. 주택이라는 것은 1세대를 구성하는 어디에서? 가족 구성원 내에서 1주택이라. 근데 자, 요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요. 누가 공동 소유냐? 갑과 을인데 직계 존속이고 직계 비속이야.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같이 살고 있어. 네? 다른 주택은 없어. 몇 주택이야? 1주택이라고요. 2주택이 아니야. 1세대 안에서 1주택이라면 1주택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갑과 을이 직계 존비속이고 가족 구성원이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럼 각각 1주택이라고 2주택으로 세를 개념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안에서 1주택이라고요. 그럼 이걸 양도해도 다 비과세 되죠. 따져보세요. 이 사람이 양도해도 비과세 1주택이잖아. 이 사람이 양도해도 1주택이잖아. 어차피.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을이 다르게 이제 을이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되죠. 그럼 2주택이죠, 그거는. 이해되나요? 이러면 2주택이지만 이 상태는 뭡니까? 1주택 개념밖에 안 된다고요. 각각 1주택이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공동명의를 해도 2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1주택이니까 무조건 뭐 공동하라면 배우자는 요거의 개념이죠. 자, 이 개념. 그리고 7번에 보면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은 몇 개 주택이다? 한 개입니다. 몇 개 주택? 한 개 주택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말고 갭용 오죠. 갭용. 자, 요거 보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이걸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상가주택이라 말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단지 옆에는 뭡니까? 택지가 있죠. 주택지 있잖아요. 그 주택지 분양받아가지고 전부 다 건물 짓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 건물 지면은 등기부는 하나인데 대부분 보면 1층, 2층, 3층이잖아요. 고도 제한 때문에 1층, 2층, 3층 주는데 밑에는 대부분이 상가주죠. 네? 두 번째는 사무실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가. 그 다음에 방 2개만이고 뭡니까? 방 하잖아요. 그래서 주택. 요 전체 주택이죠. 되나요? 여기 등기부가 전부 다 하나다 하나. 1등기부인데 겹용되고 있잖아요. 하나의 등기부 용도가 2개 이상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게 겹용이라고요. 그럼 겹용되는 거 있다면 이거는 어떤 용도로 보겠느냐 하는 거죠. 전체 면적에서 전체 건물 연 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되느냐는 거죠. 자, 이렇게 해봅시다. 전체 바닥 면적은 전부 다 100제곱미터라고 봅시다. 전부 다 100제곱미터인데 100제곱미터 자, 300제곱미터 그다음 상가입니다. 사무실입니다. 주택입니다. 자, 이거를 취득했어요. 이 전체 가액은 5억짜리라 합시다. 이 전체 가액은 5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취득할 때 취득세는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주택 100제곱미터 부분은 1% 냅니다. 그리고 200제곱미터 부분은 4%입니다. 자, 이거를 보유해요.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를 낼 때 100제곱미터 부분은 주택이기 때문에 0.1%에서 0.1% 정도 됩니다. 요즘도 가격이 0.1% 다 끝나. 0.1%에서 원래 0.4%인데 0.1% 돼요. 거의 세금 없죠. 자, 요게 되면 0.25%가 됩니다. 주택 부분은 0.1%, 주택이 아닌 부분은 0.25%. 자, 이것을 이제 처분합니다. 양도합니다. 양도한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이 주택 부분은 100제곱미터는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200제곱미터는 과세가 됩니다. 되나요? 요 개념. 자, 그러면 반대가 된다고 보세요. 자, 요것이 상가고요. 여기 주택이고요. 요것도 주택이라면 자, 여기는 취득세는 200제곱미터 부분이 1%고요. 100제곱미터 부분이 4%입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제곱미터 부분은 0.1% 내고요. 여기는 0.25%가 부과돼요. 양도합니다. 양도하는데요. 여기는 300제곱미터 전부를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요.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50%를 넘어가면 전부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럼 50% 미만이면 주택부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사람 어중간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상가고 여기 반 잘라가지고 이거를 뭡니까? 주택으로 하고 이거는 사무실로 주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건물을 신축 허가 받을 때 조금이라도 주택 부분이 많게 만들면 나중에 어떨지 될 값에 전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거래 문의가 있대. 그 사람들이 또 그런다 맞는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요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요렇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을 크게 만들어 놓는 것이 나중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구매자도 유리하게 조건으로 취득하게 되니까 여름보다는 더 매수가 더 많겠죠. 무슨 말이세요? 거래가 더 많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거래할 때 대부분 문의할 때 참 고민이 빠지는 때가 있어요. 일반 다가구 주택은 아까 무슨 목적으로 구입하는 걸까요? 임대 사업 목적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그럼 다가구 주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축해서 임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전부 다 땅 매입해가 신축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주택을 땅을 매입해가지고 신축했어요. 그럼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들어가죠. 그럼 초기 투자 비용은 들어가지만 임대 수입이 좋단 말이야. 새 건물이니까 임대도 좀 잘 나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임대도 잘 나가는데 이 건물 가치는 나중에 가면 올라가지만 이 건물 가치는 올라가지만 토지 가치는 올라가지만 건물 가치는 팍팍팍 떨어집니다. 네? 아주 빠르게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은 장기가 되면 상당히 빨리 감소된다. 아까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요거는 우리가 일반 주택보다도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일반 주택보다도. 한 8년 정도부터 빨리 떨어집니다. 8년 정도 팍팍 떨어져요. 신축이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임대사업한 사람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하면 내놓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보니까 얼마 안 됐네. 연식이 얼마 안 됐네. 딱 덤비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바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 정점 올랐을 때 팍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신청가 됩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야 다고지 야 좋네. 그다음 실적 보니까 임대 좋네. 무조건 덤비드는 사람이 있어. 그것들은 빠진다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파는 사람이 있다면 야 잘 팝니다. 빨리 파세요 하지 저거. 구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한 번 더 본인이 구매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놓는 사람은 잘 팔았어요 해줘야 되죠. 네? 구매하는 사람은 있으면 야 좀 한번 생각하라고 해줘야 되겠죠. 다시 그 사람은 뭘 유도해 줘야 돼? 신축하도록 유도해 주든지 하겠나요? 해주든지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무조건 한 물건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객에 대한 신용도를 쌓는 게 좋다. 하겠나요? 꼭 또 억지 또 여러 좋으니까 내가 알고 왔다. 나는 알고 왔다. 그럼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왔으니까 하란 말이야. 우리가 오피스텔을 거래하는 목적은 뭡니까? 임대 수익 목적으로 거래하는 거지. 그게 된 시세 차익 목적으로 거래하는 물건이 아니죠. 왜? 오피스텔은 건물 가치가 팍팍 떨어지는 거야. 임대 수익. 그러면 그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또 권할만 해. 지금 이제 짧은 자금으로 이렇게 임대 수익을 올 수 있는 거는 여러 아파트를 가지고 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임대 수요들은 위치를 잘 봐야 되죠. 다가주택은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위치 잘못 분석하면은 공실이 엄청 생겨요. 공실. 그리고 요 공실 때문에 위치를 잘 선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죠. 요즘에는 외국인이 있는 데는 무조건 좋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데는 무조건 잘 나갑니다. 예, 이런 걸. 자. 네, 어디, 요거요? 네. 그렇죠. 요 사람은 요 사람대로 이제 임대소득이고 나는 양도적인 문제니까 양도적인 문제고 요 사람은 임대를 하니까 임대소득은 이 사람 소득이니까 따로 임대사상가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되죠. 사업신고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양도 당시에, 자, 보세요. 양도 당시 주택이 양도되어서 이 주택이 비과세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비과세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양도자가 아까 뭐가 돼야 된다 했죠? 양도자가 1세대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수가 국내에 1주택이어야 된다 했죠. 1주택. 그리고 몇 년 보유해야 된다고요? 보유기간이 2년이 돼야 된다 했어요. 2년 이상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이 비과세된다 했어요. 주택 양도가. 그럼 원칙으로는 몇 주택만 됩니까? 1주택 보유 상태에서 그 1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고죠. 이 예외가 몇 가지다? 8가지가 있다고요. 아마 그동안 기존에 공부한 사람이 있고 또 처음 들으신 분이 있는데 공부한 사람은 대충 다 알 겁니다. 8가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1주택인데 이제 2년 보유해야 되는데 2년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이 2년에 대한 예외적인 문제는 완전히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A주택이 하나 있어요.
이 A주택 보유기간은 18년입니다. 양도차익 꽤 났어요. 그럼 B주택이 있습니다. 이 B주택이 얼마 전에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지금 현재 가치는 쓰러져 가요. 그럼 이 상태로서 양도하면 비과세 안 되잖아요. 그럼 요 20년 된 주택은 내가 받아서 20년 된 주택은 오래되어서 별 쓸모가 없고 비워뒀어요. 그래도 주택입니다. 과거에 주택으로 살았는데 지금 살지 못하는 뭐 농가주택이라도 주택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뭡니까? 이것이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긴다면 이거는 보유기간이 길어도 양도 차익이 거의 없고 요거는 보유기간이 큰데 양도 차익이 많다면 이걸 비과세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걸 아까 뭐 하자? 철거하라. 철거해서 나대지 상태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1주택이죠. 그래서 양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되나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다 신축을 하든지 신축해서 팔든지 하면 되겠죠. 그 상태에 하면 나대지는 또 비삼년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거는 이제 다시 신축해서 파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2주택 예외지기 문제를 볼 때, 자,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일시적 2주택인데요. 자, 기존에 A주택이 있어요. A주택을 가지는데 A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요 취득했을 때 옛날에는 요 기간에 대해서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기존 주택 취득 후 새로운 주택 취득일까지 과거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냐? 2013년도에 보유 1주택 보유 기간이 3년일 때는 요거 기간 제한이 없었어요. 근데 2년을 낮춰줬단 말이에요. 보유 기간을. 낮춰줬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요건이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주택이 2013년도 3월 10일 날에 취득을 했다면 적어도 B주택은 1년이 지나야 되니까 2014년 3월 11일부터 취득이 돼야 된다고요. 이상이 지나나 이 말이에요. 되나요? 적어도 2014년 3월 11일부터 취득한 것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 그러면 실제로는 자, 여기 취득 이제 끝났고요. 실제로는 B주택을 샀는데 2014년 9월 25일 날에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했다. 그러면 이 취득한 날부터 두 번째 요건입니다. 양도를 해야 됩니다. A주택을 양도하는 겁니다. 그 양도는 취득한 날부터 기간이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하세요라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3년이 되려면 언제가 돼야 되죠? 4, 5, 6, 7이죠. 2017년 9월 25일까지는 양도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까지는 양도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은 그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됩니다. 양도 시점에 몇 년 보유된다고요?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2년 이상 보유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요 취득했죠? 요게 취득일부터 2년이 된다면 2014년, 2015년이 되죠? 이 3번 요건이 되려면 2년 이상 보유면 2015년 3월 10일이 돼야 되죠. 고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안 한다?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됐나요? 결과적으로 실제 요 기간에 양도했을 때는 요 기간 안에 양도했을 때는 가세가 안 되고 비과세가 안 되고 가세가 되겠죠. 왜? 2년을 채우지 못해. 3년 안에 맞죠? 3년 안에 양도를 맞추면 2년 보유가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간이 여기서 요까지, 여기서 이 시점에 양도를 해야만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1, 3, 2, 1, 3, 2 요건을 충족해라 말이야. 됐나요?
요것입니다. 1, 3, 2 요건을 충족해라. 그런데 우리가 요 2년에 대한 예외도 있고요. 3년 이내 양도하셔야 예외가 있는데 극히 드무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일반적인 논리는 요 정도밖에 자문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1, 3, 2 정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보세요. 두 번째 갑니다. 교재 보지 마시고 내 설명을 들으세요. 그런데 자 A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B 주택을 취득했는데요. B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요 취득 행위는 B 주택을 취득한 방법은 어떤 취득을 할 수 있나요? 생각해 봅시다. 취득이라는 건 어떻게 취득하는 것만 취득인가요? 건물을 주택을 신축해서 취득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기존에 한 주택을 가지고 원시 취득의 취득도 취득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매매 등의 유상 취득하는 것 있죠. 그 다음에 뭐? 정려받는 것도 있죠. 자, 근데 또 뭐도? 상속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상속적인 문제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자, 원시 취득과 유상 승계와 정려는 전부 다 기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간 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년 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상속은 조금 이따 하더라고. 자, 그러면 B주택을 한 개 취득했어요. 근데 저거는 일반적인 취득입니다. 근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왜 취득했어? 이 B주택을 왜 취득했어? 이 말이야. 취득 목적이 사유,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취득했어.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을 때는 앞에 1번 요건이 필요 없다는 거죠. 1년이 지나서 취득해라. 이 요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 자, 두 번째 요건은 뭡니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라. 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할 필요가 없어요. 3년 안에 양도하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양도는 해야 됩니다. 3년 안에 양도하는데 취득일부터는 할 필요 없고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입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양도는 해야 되는데 취득일부터가 아니고 해소된 날부터 3년입니다. 충분한 기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양도 시점에 당연히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됩니다. 그럼 뭐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될 경우는 일반적인 1번, 2번 요건을 필요 없다. 알겠나요?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또 일어난 예를 든다면 강원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왔느냐? 부산으로 직장을 옮기고 왔어요. 부산 내려가 했어요. 그럼 부산에 왔어요. 근데 막상 부산에 왔는데 자기가 들은 게 있어. 강원도에 내가 자기 주택을 한 개 가지고 있어. 처음에 내가 조금만 올라가겠지 해가지고 전세 살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택 한 개 사버렸어. 근데 가족 구성은 내가 혼자 대서 떨어지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가족을 다 데려올 목적으로 한 개 주택을 샀어. 2주택이 됐죠. 자기는 이제 뭘 생각했어? 2주택이 됐잖아. 그럼 몇 년 안에 팔아야 돼? 3년에 팔면 B가 되잖아. 이걸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또 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면 3년에 팔 수가 없네? 왜? 아직 자녀들이 옮기는 걸 싫어한다고요. 자녀들이 교육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거기서 졸업하기 시키거든. 그래서 졸업시키고 3년이 지나버렸어. 그럼 자기는 뭐야? 이제 비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무슨 말이세요? 비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3년 안에 일시적으로 2주택일 때는 몇 년이나 팔아야 돼? 취득한 날보다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 요건이 안 된단 말이야. 넘겨버렸어.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걸 듣고 나서 이걸 들었단 말이야. 되네? 아, 기분이 좋아서 갔단 말이야. 부득이한 사유에는 교육 문제나 학업 문제나 고등교육 이상만, 그 다음에 몸이 아팠어. 질병 요양 문제나 거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많이 옮기는 것이 근무지입니다.
근무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샀을 때는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아니고 그 문제점이 해소된 날부터 3년이다. 근데 어떤 사람 꼭 이러면은 왜 그럼 팔아 다시 돌아갈 건데 그런 건 아니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해소된 날부터예요. 그럼 지금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아직까지 3년 이내 팔지 않아도 되죠? 알겠나요? 여기서 다시 돌아와 그 날부터 이제 3년 안에 팔면 된단 말이야. 충분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기분 좋게 해서 갔단 말이야. 됐나요? 알아야 된다. 해소된 날부터 3년, 보유기간 2년. 됐죠? 요겁니다. 그런데 또 듣고 또 한 사람은 실망을 했어. 듣고 나서 자기도 기분 좋아가지고 저러면 되겠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던진 말이 있어요. 뭐냐? 수도권 바뀌다 말이야. 근데 한 사람은 부산을 가면서 이제 내 설명 들었어. 에? 자기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옮기간 지가 어디냐? 경기도야. 경기도로 올라갔어. 안 된단 말이야. 수도권 지역으로 옮겨가는 건 안 돼. 지방이야, 지방. 부득이한 사람은 수도권 밖의 주택을 사는 경우만 인정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자, 공통점이 뭐죠? 한 개 주택을 소유자가 한 개 주택을 취득했는데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 주택을 팔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언제까지 팔아야 돼? 3년 이내 팔아야 돼. 일반적인 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팔아야 돼. 알겠나요?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3년 이내 팔았는데 해소된 날부터 3년이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예. 자, 됐어요. 뭐 어느 거요? 요거요. 자, 절대로 일시적 2주택일 때는 절대로 취득한 주택에는 비과세는 없어요.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이 비과. 지금 뭐를 판다는 거죠? 종전주택을 지금 파는 거지 취득한 주택을 파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에이. 지금 방금 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원래 A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B주택, 부산에 있는 주택을 샀죠. 원래는 몇 년 안에 팔아야 됩니까? 3년에 팔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내가 근무지 사용 때문에 부득이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B주택 취득한 다음 3년간에 팔아야 되는데 그걸 좀 더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해소된 날부터 기존 주택 팔아라 라고 혜택을 준 거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그러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니까 이게 아니고 다시 돌아간 건데 왜 이걸 팔아 하는 건데 원래는 뭡니까? 이 주택을 팔아야 되는 비과세인데 혜택을 더 기간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해소된 날부터 3년의 혜택을 준 거라고요. 이걸 파는 게 아니라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기간을 더 연장시켜 준 거죠. 그렇지. 항상 2주택이 될 때는 기존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무조건 가세지. 당연히 무조건 가세지. 그렇죠. 자, 그러면 A주택이 있었다. B주택이 있는데 이거 팔았어 이제. 비과세 됐죠. 그럼 또 한 주택이잖아요. 또 한 주택인데 또 다른 이제 그때는 또 뭡니까? 부득이한 사유 필요 없이 또 어디에? 수도권에 집을 샀으면 요거 하면 되지. 수도권 샀으면 요거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유를 하면은 수도권에 가면 안 되고 또 요거 요건을 하면 되지. 무슨 내용 알겠나요? 똑같은 쳇바퀴인데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된다. 취득주택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알면 되죠. 해소기간은 3년이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는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아니고 해소된 날부터 3년이다. 혜택을 많이 준 거죠. 됐나요? 요겁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사용돼요. 8개 중에서. 그런데 이런 경우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2주택이자. 근데 이거는 각각 남남이 가지고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했어요. 나이가 40세 이상입니다. 그럼 1세대 요건 갖췄죠. 그럼 이 상태에서 2년 보유해서 판다면
어느 누구든 다 B가 될 수 있죠. 맞나요? B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뭐였다? 결혼했다. 혼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1세대가 되었죠. 2주택이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지대행위가 없잖아요. 근데 합쳐서 2주택이 된 거야. 그럼 합쳐서 2주택이 될 때는 합친 날부터 딴따단 혼인 한 날부터가 아니고 혼인 신고한 날부터 혼인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어느 것을 팔아야 된다. 합친 게 취득이 아니니까 어느 것을 팔아라. 혼인 날부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를 본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배속기간을 5년 준다 말이에요. 합쳐서 2주택인데 5년 줍니다. 그럼 5년 안에 못 팔면 뭡니까? 그때부터는 가세지. 알겠나요? 그럼 5년 이내에 못 팔면 가세라고요. 그럼 다시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혼해야 되는데. 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요겁니다. 근데 혼인이 아니고 갑이 직계 존속이고 을이 직계 비속이에요. 알겠나요?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분리된 상태에서 하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몸이 아팠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모가 태그를 옮겨올 수 있죠. 그럼 새 주소지를 옮겼으니까 합쳤죠. 1세대 2주택이죠.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5년 이내 양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5년에 안 팔릴 수 있죠. 그때는 어찌 돼? 방법 있죠. 또 떼면 되지. 안 팔리면 또 다시 주소지에 옮기면 된다고요. 이거는 방법이 있어. 근데 혼인은 방법이 없어. 근데 이게 왜 그럼 처음부터 안 옮기면 되죠. 맞아요. 처음부터 이런 문제는 안 옮기 좋아요. 안 옮기면 좋은데 우리가 주민등록상법에 위반되는 거야. 알게 되면 가태로고 모르면 가태로 없어요. 원래 주민등록상에는요. 몸이 움직이면 거기에 가면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돼 있다고요. 원칙이. 안 하면 가태로 처분된다고요. 원래.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것은 참 힘들죠. 사람이 거기 들어갔는데 어떻게 뭐 CCTV 다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민등록상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몸이 아파서 합칠 때 경우 그래서 어차피 팔 경우라면 굳이 옮기지 마라 라고 걸어서요. 무슨 말이세요? 차를 옮기지 말고 팔아라 말이야. 그런데 요렇게 옮겨가지고 파는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팔았는데 합쳤어. 자기는 비가 된다. 우리 듣는 거 5년 안에 팔았어. 비가 된다고 세금 신고 안 했어. 자, 그런데 여기에 다른 건 다 맞는데 뭐가 조건이 걸리는? 나이 때문에 걸렸어. 나이. 60세 이상이 되는데 만으로 60세 딱 만으로 하는 게 60세 아니야 60세 59세야. 그래 걸려가지고 혜택 못 받아가 세금 낸 적도 있어. 예. 그래서 합쳐서 2주택이 될 때는 5년. 자, 그래 요거는 별 의미가 없고. 자, 그렇죠. 이거는 취득이 아니니까 어느 것을 먼저 양도도 관계없다. 자, 그럼 여기서 덧붙여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떨까요? 자, 갑이 있어요. A주택이 있습니다. 갑이 A주택이 있어요. 자, 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되나요? 갑이 A주택이 있는 상태 B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A주택을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3년 안에 팔아야 되죠. 3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B는 2005년 3월 10일 날에 이미 취득했고 새로운 주택을 산 것은 2013년 5월 10일 날에 취득했다면 이 주택을 이제 팔아야 돼. 파는 시점이 언제 됩니까? 2016년이죠. 14, 15, 16, 5월 10일까지는 팔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자, 을이 있습니다. 을이 C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C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갑과 어떤 관계냐 하는 거죠. 직계 존비속 관계야. 직계 존속이고 직계 비속입니다. 아니면 여기 비속이고 존속입니다. 몸이 아파서 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2014년도에 14년 7월 20일 날에 세대를 합쳤어요. 합쳐지니까 1세대 몇 주택이 돼요? 3주택이 되죠. 그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된단 말이지. 요거는 요대로 요거는 이 개념이 뭐냐면은 이 요거는 합치기 전이잖아. 합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합치기 전에 이게 사기 전에 합쳐서 사면 안 돼. 합쳐서 사면 안 되네. 돼? 안 돼? 그것도 조건이 되지.
생각해보세요. 요거는 요대로의 요건이라고요. 이것은 이대로의 요건이라고요. 요거를 왜냐? 요거를 팔면 1세대 1주택 인정하는 거야. 주택수리 원래 2주택인데 이거를 3년 안에 팔면은 1주택을 인정하겠어. 그럼 이거는 팔지 말고 이거를 팔면 되는 거고. 아직 요건이 남아있어. 그런 상태에서 부모를 합쳤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비록 실제로는 1세대 2주택이라도 이거는 일시적 합친 거 요거 하면 된다고요. 그럼 나중에는 이 둘 중에서 이 팔았죠. 이 둘 중에서 먼저 양도하면 되겠지 또. 이렇게 3주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3주택이 이렇게. 자, 그럼 아까 지대가는 주택이 있어요. 요거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재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문화재 주택은 소유하는 동안 주택 수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생활에 불편점이기 때문에 한 개까지만 하다. 그래서 문화주택은 주택 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이 있으면 이건 주택입니다. 자,